작년 말까지 통일부에서 32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 하나원장, 여러 국장들을 했는데 밖에 나와 보니까요, 참 노는 게 체질이라고 진작 더 놀기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한국교원대에서 쇼빙 교수도 하고 있고, 여기 사회통합연구원 다른 연구원들이 한두 개가 있어서 거기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30년 근무를 했으니까 국가에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3년 정도는 사회 봉사하려고 열심히 사회에서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 봉사입니다. 근데 제대로 봉사가 될지는 여러분들이 좀 강의가 좋아야지만 봉사가 되는 거니까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총 4가지인데요. 자, 이제 지난주에 그 남북관계 전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남북관계는 무엇이냐, 우리는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북한에 대한 관심에서 첫 번째가 북한 사람들입니다. 북한의 당국도 물론 있습니다만, 당국 정책, 대남 정책이 있습니다만, 저는 북한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북한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30년 동안 그래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북한 사람들도 통일을 바랄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지금 상황이 남북 간이 평화롭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갈등 관계라고 보는 게 있습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넘어가 평화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보고요. 마지막은 이제 오늘 주제인 어떻게 우리가 일상에서 평화 통일을 이야기하고 평화 통일에 대한 어떤 그 의지를 좀 더 높이고 앞으로 평화 통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고요. 오늘 제가 좀 이따 퀴즈를 낼 건데 요건 너무 어려워서 퀴즈로 안 내는 거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북한이 친구냐 적이냐 물어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게 비슷하거나 또는 친구라는 생각이 더 많았습니다. 친구라는 것은 이제 도와주고 협력해야 될 대상. 근데 요즘에는 안 그렇습니다. 남북관계가 장기간 경색되고 또 말씀드린 대로 갈등 관계로 접어들면서 학생들이 이 적으로 생각합니다.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대상. 즉 적이라는 뜻이죠. 이게 2배가 가까이 됩니다. 63%가 넘는 학생들이 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제 북한은 그러나 이것을 한 가지만 볼 필요는 없다. 우리가 아주 가장 기본적으로 북한은 두 얼굴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경쟁해야 되는 적인 동시에 함께 살아가고 협력해야 될 친구다. 일단 이 생각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북한은 한 가지 얼굴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게 이제 북한이 두 나라 관계로 가기 자고 하니까 적대적 두 국가 관계죠. 문제는 사실 두 국가도 중요합니다만 앞에 적대적이 더 중요합니다. 북한 당국은 우리를 적대로 보겠다, 적으로 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결론부터 보면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적대적은 두 말할 것 없이 적어도 두 나라로 가는 것조차 적절치 않다고 80~90%의 우리 전문가나 우리 주민들이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이제 91년도 남북관계에서부터 공식적으로 남북은 국제사회에서는 두 나라로 경쟁할 수도 있지만 한반도 안에서는 적어도 한 민족이고 평화롭게 다시 통일하기 위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생긴 잠정적인 특수관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특수관계도 영원한 것은 아니고 잠정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그 과정에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조금 더 살펴보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제가 이 얘기 하고 싶지 않지만 민족입니다. 같은 민족입니다. 밖에 갔다 오면 남북한 사람들은 제가 얘기한 1시간 안에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얘기를 긴밀하게 할 수 있고. 왜냐하면 같은 조상이기 때문에, 핏줄이 같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 쓰는 언어나 생각하는 것이나 문화가 먼저죠. 문화가 같으면 그런 문화를 통해서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1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역사를 전공하신 학생들이 계신데 우리가 오랫동안 5000년 역사를 같이 해왔어요. 적어도 고려시대 이후에는 한 국가로서 국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1000년이 넘었어요. 세계에서 1000년 이상 동안 단일 국가를 유지한 나라가 하나일 것 같습니까? 아주 신기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역사를 같이 해온 운명공동체라고 하는데
운명 공동체보다 더 센 용어가 공동 운명체 같아서 제가 바꿔봤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같은 나라에서 한 영역에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를 너무 의식하는 거예요. 지금은 나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80년이나 됐어요. 전쟁한 지도 73년이나 됐고, 그런데도 아직 우리는 너무 서로를 못 잊어요. 좋은 뜻에서도 못 잊고 나쁜 뜻에서도 못 잊어요. 그래서 너무나 큰 경쟁을 하고 비슷하지 않으면 경쟁을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가 말씀하신 건데, 냉장고와 TV는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것끼리는 우리가 이제 컴퓨터 중에서도 랩탑이나 뭐 우리가 말하는 것은 데스크탑, 왜 서로 경쟁을 하고 있지? 요즘에는 이거 태블릿 서로 경쟁합니다. 시장이 뭐 왔다 갔다 하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북관계도 결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고 경쟁하고 싶지 않아도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라 하는 것이 남북관계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건 진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통일을 포기하고 두 나라로 가자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통일 노력도 국제적으로 가서 할 말이 없습니다. 니네 통일 안 한다면 더 이상. 그러면 우리가 먼저 북한에 대해서 어떤 활동이나 통일로 가기 위한 노력도 성공하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북한 주민, 여기 탈북민들 계십니다만 우리 탈북민들이 넘어오시면 특별한 대우를 할 수가 없어요. 이민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민자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제가 알기로는 미국 이민 가시려면 5억 원 이상의 재산이 있어야 돼요. 그럼 북한에서 이민 올 때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재산이 있는지 통장을 봐야 돼요. 여권 들고 통장에 돈이 있으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비자 안 내주는 거죠. 아니면 결혼 이민 같은 거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다 하는 거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북한 사람들이 통일을 원하고 우리가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북한 당국 생각이 다르지만 북한은 왜 그러냐? 북한은 또 요즘에 우리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남한이 잘 산다는 것, 그리고 통일이 되면 잘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말씀 안 드려도 한류가 확산되는 걸 아실 테고, 특히 북한의 젊은 세대는 외부에 대한 관심, 정보 더 열심히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 대해서 우리 남한이 이렇게 잘 사는지 모르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처럼 통일을 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지금 어렵게 살잖아요. 인권도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박해도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 물론 개혁 개방하면 되겠습니다만 그 쉽지 않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생각하는 사실은 중요한 계기가 통일입니다. 현재 이 조사를 이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했는데 북한 주민의 90% 이상이 통일을 희망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유심히 살펴봤는데 조금 우리가 말하는 샘플링에 문제가 있죠. 북한의 어떤 북한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샘플링은 탈북민의 관계자 또는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사람들 또는 그와 연계된 사람들, 북한 안에 있는 사람들 조사는 했습니다만 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샘플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남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북한에 현재 거주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통일을 바란다고 본다 하는 게 결론입니다.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제가 북한에서 어렵게 살면 통일을 희망하겠죠. 그래서 지금 북한의 두국과 관계가 통일을 포기하고 민족을 포기한다고 했잖아요. 민정이. 근데 그게 현실에 닿지 못하는, 주민들한테 교육이 되지 않고 그 정책으로 아직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북한 주민들은 통일을 아직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럼 북한 사람들도 통일을 원하느냐? 제가 말씀드릴 때 계속 통일을 원한다. 그리고 지금 어려운 삶에서 벗어나고 어떤 하는 것이 북한 사람들의 희망인데, 지금 말씀드린 두국과 관계 이 주장은 그것을 북한 주민들의 희망을 저버리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미래를 꿈꾸는 것을 차단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두국과 관계에 대해서 반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전히 북한 당국은 북한이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에 대해서 미국 탓을 합니다. 미국 탓, 미국 제국주의 뭐 이런 얘기 말씀합니다.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불사하겠다 얘기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상당수가 북한이 전쟁 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건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한반도에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기 어려운 이유도 굉장히 많습니다. 핵전쟁은 물론이고요. 핵전쟁이 아닌 재래식 전쟁도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남북 간의 경제력 차이는 전쟁 수행 능력의 차이이기 때문에 북한이 전쟁을 도발해도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북한 정권이 이겁니다. 보복을 받는데 그 보복의 대상이 북한 독재 정권 아닙니다. 독재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들의 안위가 더 우선이기 때문에 결코 전쟁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게 또 하나의 결론입니다. 자, 다음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갈등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가능합니다만 한반도의 분단 과정, 그 과정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이 사실은 남북 간의 그 갈등과 저는 이제 그걸 혐오라고 증오라고 보는데 남북 간의 갈등과 증오가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단의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극한의 대립, 전쟁이라는 극한의 대립 상태를 거쳐서 분단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화해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면 아이들이 싸워요. 그럼 뭐부터 하라고 합니까? 첫 번째, 얘네들 싸웠으니까 이제 협력해. 그리고 다시 친구가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첫 번째, 일단 화해해. 서로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화해라는 말을 먼저 씁니다. 남북 간에도 화해를 했어요. 남북 간에 아까 말씀드린 기본합의서에서 화해를 약속하고 그 다음에도 화해 얘기를 계속했어요. 근데 진정한 화해를 이행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러냐? 사실은 이 화해가 정치적 화해에 그쳤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적 화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깊이 있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진행된 거예요. 이렇게 서로 체제 인정 존중하고 우리가 화해한 것으로 시작 그리고 도장을 딱 찍고 사인한 거예요. 그게 화해의 어떤 핵심적인 절차였는데 문제는 쉽게 따지면 이제 싸운 어린이들이 둘이서 화해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화해했어? 손만 딱 이렇게 하고 전부 딴 데 보는 거예요. 악수를 했는데 딴 데 보고 악수. 안 들려요? 예, 그런 느낌. 근데 이것을 어떻게 바꾸게 되느냐 하는 건데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안 됐으면은 이 부분을 제대로 치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 만나서 어떤 부분을 서로가 상처를 줬고 어떤 부분을 서로 잘못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고통이 생겼는지 이것을 서로의 상처를 드러내고 이야기하고 그래야만 서로가 치유가 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바쁘지만 지금 남북 간에 다시 화해를 해야 되고 협력을 해야 되고 평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평화는 물론 해야 되지만 그냥 막 스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이제 서로 화해를 하기 위한 진정한 대화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 삼가족 상봉처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것보다 남북한이 서로가 합의하기 그나마 쉬운 것이 인도적 문제거든요. 이게 첫 번째가 이산가족 상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자성어로 선의, 훈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쉬운 것부터 먼저 하고 어려운 건 좀 뒤로 밀었다가 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쉬운 일부터 시작해서 신뢰를 만들어 나간 다음에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정치 군사 부분의 신뢰 그리고 우리가 핵폐기 그리고 또 어떤 다른 무기들 모두 포함해서 단계적 구축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평화 얘기를 하면서도 통일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평화만 먼저 하자. 어떤 사람 평화보다는 통일이 더 중요해요. 이렇게 막 평화와 통일의 경쟁 관계를 얘기하는데 저는 상호 보완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꼭 붙어 있어야 되는 단짝입니다. 왜냐? 우리가 평화를 지키는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것은 전쟁을 방지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 보통 평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소극적 평화입니다. 자,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무력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 평화겠죠? 적극적 평화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입장에서 통일 평화입니다. 평화가 여러 가지 평화가 있는데
자,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 서로가 마음을 고쳐먹고 평화와 협력으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통일 평화예요. 그래서 통일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두 가지가 있다면 소극적 평화를 넘어서 통일 평화로 가야 되고, 그래서 서울대 연구원 이름이 통일평화연구원이에요. 다른 데는 평화통일연구원, 뭐 평화통일로 가자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통일평화도 중요하다 하는 걸 말씀드리죠. 적극적 평화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다시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제도적 평화, 적극적 평화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여기서 퀴즈를 하나 좀 내보려고 하는데, 우리 학생들은 통일을 더 많이 원할까요? 통일을 원하는 학생들이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아, 이건 당연히 옛날에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통일교육에 돈을 많이 썼고 선생님들도 열심히 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데 지금 적습니다. 몇 %로 떨어졌을까요? 40%. 좀 정확하게 얘기해 38? 40부터 70까지 34? 3. 비슷하게 맞추시는 분 제가 47%. 네? 47%. 찍지 마시고. 저는 그냥 자, 그럼 이거 갖고 계세요. 7% 맞습니다. 저희가 초중 고등학생을 조사를 했는데 50% 밑으로 떨어졌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을 넘어서 가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통일로 가는 그 희망, 미래 세대가 선택하는 그 통일에 대한 선택이 굉장히 밑으로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4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벌써 2년 차 이렇게 됐습니다. 2023년 49%, 2024년 47% 떨어졌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 요즘 자녀들 가르치기 너무 어렵잖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 얘기를 할까요? 시간이 없어 답부터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한 분 더 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평화통일이요. 평화통일을 붙여서 썼어요. 자, 왜 학생들이 걱정하는 통일이 싫다는 이유 뭘까요? 통일이 되면 걱정스럽다는 이유. 미래에 대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래에 대한 부담. 부담 중에서 어떤 부담? 경제적 부담? 아,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요즘 좀 바뀌었더라고요. 학생들이 생각이 많아요. 통하지 않는다라는 이질감, 소통 문제, 언어와 문화의 차이. 언어 문화, 그것도 있고요. 요즘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또 있어요. 비슷한 이유가 있어요. 그 사회적 이유, 경제적 이유, 뭐 그다음에 심리적 이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게 아직 저기 네? 일자리 부족? 일자리? 그거 다 걱정이 되는데 사상과 이념의 차이. 예? 사상과 이념 비슷합니다. 사상과 이념인데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뭘까를 예?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보세요. 이게 여기 보시면 47%가 앞서있죠? 그 이후로 사회적 혼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회적 혼란이라고. 전에는 이게 아니었거든요. 전에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경제적 부담이 된다. 경제적 부담이라는 것은 일자리 문제, 뭐 우리가 소득 문제, 복지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 이제 이런 거 군사적 거부감입니다. 군사적 도발 등에 대한 거부감. 이게 심리적인 문제이죠. 첫 번째 이 사회적 혼란을 이유로 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사회적 혼란이라는 게 소통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죠. 그래서 이 가장 비슷한 답을 하신 선생님께 드리려고 하고 여기 이분이네 굉장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다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근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통일은 어떤 정해진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결정될 열린 미래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어떤 통일은 하나의 정해진 형태나 그런 유형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더 많이 준비하면 또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우리 학생들과 이야기하고 미래 세대들과 이야기해서 더 좋은 통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통일은 되면 무조건 대박이다. 또는 빨리 통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 일리는 있습니다. 조기 통일되는 게 좋고 통일되면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제가 이제 그 앞으로
학생들과 좀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오늘 사실 이게 또 3대가 함께하는 것이 우리 젊은이들이 좀 더 어른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세대 간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 사실 이런 우리 미래 세대가 통일을 결정할 거예요.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닙니다.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기성세대가 결정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통일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이것이 이제 좀 더 발전되면 통일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통일 리더십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21세기 후반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금 가야 될 때 통일을 생각하고 있는 젊은이들과 그렇지 않은 젊은이들은 전혀 다른 우리 사회의 미래를 꿈꾸게 되고 그들이 가지는 경쟁력은 전혀 다르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북한과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저는 요즘 그 얘기 많이 합니다. 새 정부에서 통일정책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자, 아까 말씀드린 화해도 해야 됩니다. 화해가 1번이고요. 두 번째, 어떤 평화, 협력, 평화롭게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평화, 협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너무 서두르고 너무 조기에 성과를 바라는 것보다는 다시 만나서 하나씩 이야기해야 된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거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 하나씩 차근차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우리 탈북민 뭐 이 부분은 워낙 큰 주제입니다. 남북 간의 사람의 통합이 중요하고요. 사람의 통일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탈북민들의 역할 무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함께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또 우리 젊은이들한테 제가 항상 이 얘기 빼놓지 않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국내에서만 살지 않습니다. 세계 시민이에요. 우리도 세계 여행이 많이 가는데 학생들은 세계에서 외국에 나가서 공부도 하고 살다 오고 자 이제 세계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통일에 대해서 공감대를 넓혀야 된다 이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활동이 있을 텐데요. 우리 미래 세대가 제대로 된 통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그 통일의 과정이 조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전체의 과정이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가 진정한 평화 통일을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끔 너무 이상한 소리 합니다. 저도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만 우리 젊은이들이 그걸 감당해낼 수 있겠느냐. 근데 저는 감당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사가 그걸 증명하거든요. 우리가 50, 60년대를 거쳐서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달성해낸 사실은 저력 있고 세계에서 최강의 민족입니다. 그 민족이라면 우리의 미래도 평화 통일의 미래도 분명히 달성하고 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점에서 우리 집안에서나 학교에서나 또는 어떤 그 사회에서 또 나아가서 이제 우리 무대에 가서 우리 통일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주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